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국민 식욕 증진 프로젝트 만나면 좋은 친구.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강릉시 성상면에 있는 부산 성황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뒤로 사실은 대관령이 쫙 펼쳐져서 굉장히 든든하고 아늑한 곳에 저희가 모여 있는데요. 각자의 또 위치로 가서 맛있는 한 끼를 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출발!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뭘로 드릴까요? 사장님, 우리는 대구 머리찜. 대자로 큰 걸로 주세요. 대구 머리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대가리 볼살 주변살이 쫀득쫀득하고 담백하게 씹히는 대구 볼살도 맛있는데 양념 맛이 저는 아침 좀 한 11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침에 매운 음식 먹게 되면 조금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국물 맛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은근히 중독도 되고 그다음에 자꾸 땡겨요 뒷맛이. 대구를 생선의 왕자라고 하는데 우와, 탐난다, 왕자. 도대체 어떤 생선입니까, 대구가? 대항해 시대. 중세 유럽 때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드 뭐죠 해양 강국들이 식민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해양으로 진출할 때 이 대구가 없었으면은 그런 대항해 시대부터 그런 신대륙 발견, 그런 문화적인 혁명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건데 이유가 뭐냐면 보존 식량, 비상 식량, 선원들의 대체 식량으로서 대구를 말렸단 말이죠. 대구는 등푸른 생선이 아니잖아요. 기름기가 없는 생선이다 보니까 해풍에 잘 말리죠. 저장이 가능했던 거군요. 대구로 만든 음식의 특징과 맛의 영상에 녹여놓은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 대구에 대한 소개도 너무 재밌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음식들도 너무 맛있어 보여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패널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대구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이게 좋네요. 맞다. 뒤에 향 느껴져요? 아우, 진한데? 아, 정말 진하네요. 그죠? 외부 촬영 시 잡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거슬리고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장면 먹으러 가기 전 야외에서는 차량들이 소음이 들어가서 많이 시끄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 패널분들만의 반응뿐만 아니라 옆에 일반 시민들에게 인터뷰도 진행했으면 이 가게를 추천하는지 솔직한 평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삼척에 새로 짓고 있는 한 화력발전소가 올 하반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시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연료로 쓰이는 유연탄을 발전소 인근 해상에 마련한 하역시설이 아니라 육상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 육상 운송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삼척 석탄 화력 반대 투쟁위원회는 오늘 삼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과 협의 없이 석탄 육상 운송 계획을 승인했고 지역의 반대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회 최희순 의원 나오셨습니다. 지역사회연구소 김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네, 김 대표님, 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작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삼척시는 물론 삼척 시민과의 뭐 협의나 동의나 뭐 이런 거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고요. 네. 한마디로 블루파워가 산업부와 야합을 해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그리고 비밀리에 이런 계획을 추진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블루파워는 이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현재 동해안 앞에 그 6만 톤짜리 배가 들어와서 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동해항에서 이동을 해오면 동해 시민들한테도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 의원님, 예상되는 동해시 차원의 피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해안은 지금도 그 시멘트 수출과 그 유연탄 수입, 그다음에 방사능 함유가 의심되는 일본 석탄재 수입 등이 이제 그 많은 물류가 벌크 상태로 이제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분진, 미세먼지 민원이 늘 강하게 제기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연탄은 창고가 없이 야적장에, 맨 땅에 하역하고 또 거기에서 트럭에 상차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산이 날리는 거죠. 그래서 남동풍이 불면 북쪽인 송정동, 천곡동까지 날아가고요. 북서풍이 불면 또 남쪽인 부평동 지역으로 분진이 날아옵니다. 네. 지금도 창문 열고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해시가 이제 그 석탄 야적장에 빨리 창고를 짓고 그 상옥, 지붕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요구했는데 해수청은 아직도 별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척 블루파워 석탄이 또 들어온다면 그만큼 비싼 먼지가 날린다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석탄 육상 운송 문제에 대해 평소 알지 못했고 삼척 동네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부끄럽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삼척 도매 시민들의 육상 운송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산업부나 블루파워로 인해 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도 알게 된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육상 수송의 계획이 만약입니다.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관철된다라면 시의회나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예, 저는 뭐 낙관적으로 봅니다. 수정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지금 삼척에서는 누구도 지금 현재의 입장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바꿔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블루파워의 선택지가 없다. 저는 개별적으로 결론을 내면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블루파워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선택지가 없는데 좋은 선택지는 열심히 일해서 부두공사 자기네가 계획한 대로 내년 2월까지 빨리 완공해서 이제 발전소를 가동할 준비를 하는 게 네. 연료를 해상으로 수송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밖에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시민단체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담아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나 생각들도 같이 담아봤다면 좀 더 풍성하고 여론이 잘 전달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일 오전 8시 30분경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최대 초속 35m가 넘는 강풍을 타고 급격히 확산됐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맨몸으로 대피해야 했고 달아날 수 없는 가옥들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최초 발화지는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 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민가를 덮쳤습니다. 산불 현장 주변의 모든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한 치 앞도 식별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달리는 도로 위까지 불길이 번져온 상황. 난곡동에서 시작한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미 경포바다 앞까지 번져갔습니다. 파마가 지나온 길을 따라 이미 가옥은 여러 채 집어삼켜졌고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쉼터에까지 불길이 휩쓸고 있는 상황. 오가는 차 없는 도로에는 진화를 위한 인력만이 오가고 있습니다. 민가 근처까지 내려온 불은 금방이라도 집을 집어삼킬 듯 위협적입니다. 때마침 도착한 대원들에 의해 제압되는 불길에 마음을 끌어넘기는 것도 잠시. 무시무시한 산불에 동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생사의 고락에서 나름 대피를 해보지만 잔인한 파마를 피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강원 365 4월 11일 강릉 산불의 기록편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어느 언론보다도 가장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실시간으로 촬영, 안방으로 전달하는 MBC 강원 영동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부분들이 지역 언론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산불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산불이 일어난 곳 근처에 사는 주민분들이 산불에 의해 입은 피해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얼마나 끄기 힘들고 어려운지 이 영상 덕분에 느꼈고 뿌연 공기와 죽은 동물들, 불에 타는 건물들과 산을 보고 산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산, 건물의 피해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겠다고도 생각했고 산불 피해가 앞으로 줄어들어 산불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좋겠다고도 이 영상을 보고 느꼈습니다. 숙박시설들이 모여있는 인근의 산불 현장. 강풍을 타고 부닥치는 산불로 어찌해 볼 새도 없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상황. 그나마 한숨 돌리는 주민과 겨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날라와가지고 저는 모서리에 딱 붙으니까 이런 데크 같은 데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시작이 돼서 지금 뭐 달고 이렇게 사방으로 저쪽 2층 저쪽 안을 다 탔어요. 하늘은 온통 뿌연 잿빛입니다. 바람마저 꺾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 불길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근처의 문화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대원들이 나서보지만 점점 커져가는 불길 속에서 거친 산세를 헤쳐가며 진화 작업을 이어가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임시로 마련한 대피소를 찾았는데요. 여러 곳에서 온 이재민들은 구호 물품에 겨우 의존한 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가 너무 세다 보니 긴박한 현장 상황 전달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바람 소리가 나레이션에 비해 조금 크게 들린다는 등의 아쉬웠던 점이 조금 있었으나 급하게 촬영하고 방송하여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급하게 산불이 일어나는 곳까지 빨리 가서 산불에 의해 입은 피해 상황을 촬영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